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나 막말 논란이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게 아니라 당장 구의역 사망한 희생자 김군 유가족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고 청문회에 오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지 며칠 동안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만으로 단정을 짓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역시나 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4년 전에 했던 발언,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 일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털고 지나가고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오늘 이제 청문회는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대개 이제 자질, 도덕성 이렇게 검증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각각 여야가 모두 3명씩 나와가지고 이 변창흠 후보자의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자질보다도 네네. 인간으로서 품격에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각종 변창흠 후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창흠 후보자는 모두 발언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상당히 이제 사과 그리고 뭐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과거에 오랫동안 그러한 자신의 어떤 태도 인식이 과연 하루아침에 한 번의 사과로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예, 거기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 본인의 막말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군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거나 또 만나기 어려우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군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4학년 대전에 사랑스럽던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상처만 늦게 문을 열었으면 진짜 우리 아이 싸웠거든요. 그 얼굴을 제가 보낼 수가 있는데 저의 남은 인생은 숨을 쉬고 있지만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로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으면 어떡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네? 후보자님. 네, 아닙니다. 네.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구의역 사고 희생자 어머니의 육성을 직접 틀면서 했는데 변창흠 후보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 고위 관료들 또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장 아픈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변 장관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머릿속에 생각이 과연 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예. 그래서 저게
발언이 말 그대로 실화냐. 예. 사실은 본인 머릿속에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발언이 이번에 다시 알려지면서 이 유족인 어머니의 화가 더 많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네. 예. 한 3주 전에 그 대통령께서 화성 행복주택, 임대주택 가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변창흠 후보자도 당시에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대통령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집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두 채 4,200만 원을 들여서 일부러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인테리어 한 집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가, 국민들 전체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네. 마치 그렇게 된 집에서 그 집이 공급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고위공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심상정 의원도 아마 그 부분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제 영상을 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심상정 의원 보신 것처럼 이 구이역 사고 희생자 김군의 어머니 육성과 함께 또 이런 질문을 했었죠.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 했지만 구이역 김군 어머니나 친구들을 결국 못 만났죠. 이 이야기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변 후보자 희생자 김군의 유족이 아닌 정의당의 농성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교육인들을 대신해서 사죄를 받아들이거나 사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죄를 요청하시는 게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유족분들이 방문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단식하신 지 오래돼서 사실 굉장히 기력도 없으시고 한데 지금 카메라 이렇게 앞에 세워두고 소위 말하는 그 그림 찍히러 온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죄의 말씀을 했는데 구구절절히 사과하는 게 변명처럼 보여서 짧게 이렇게 했더니 하여튼 지금 하신 것처럼 네, 이 막말 논란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발생한 지 꽤 됐는데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지금 보신 장면 연출을 했는데 하종대 선임 기자,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게 이제 국회거든요. 예. 어제 오후 3시 10분경에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제 급히 저기 농성장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예. 사고 그거는 4년 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데는 정의당 관계자하고 예. 그다음에 2년 전에 충남 태안에서 화력발전소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근로하던 사람이 예. 거기서 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위험한 것을 위부에다 발주를 해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2020년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위험한 것을 다 모두 위부에 발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농성하는 장소인데 구역의 김군 유가족은 아예 저기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김군 유가족한테 사실은 이제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예. 오지 말라 해가지고 결국은 만나지를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빨리 좀 사과를 해야 되는 모습이 언론에 나가야 되겠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기를 찾아가지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유가족들이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냐. 우리 아니다. 예. 구역 유가족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번지수 잘못 찾은 사과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조금 뭔가 다급한 사과였던 것 같아요. 청문회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한 것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도 좀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게 부적격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 청와대나 또 민주당 여당 안에서는 어쨌든 돌파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기조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네. 돌파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네. 그래서 아마 박홍근 최고위원이나 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들이 최고위원회 발언을 하면서 네. 사과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사과 여러 번 해라. 그런 말들이 나왔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사과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진심이든 아니든 예, 예. 저 자체는 또 우리가 평가해 줄 만한데 예. 근데 과연 저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얼마만큼 변했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갸우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 논란 사실 저희가 지금 구의역 사고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 비하 논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용주택, 서민을 위한 이 공용주택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엌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예.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집에 들어와서 밥 먹지 밖에서 밥 사 먹냐 이제 예.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설계에 부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문장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문장만 가지고 본다면 네. 사실은 그분 머릿속에 생각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 있잖아요. 가까운 동문들 취업시켰다거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거나 또는 뭐 이게 무슨 다과가 뭐가 브랜드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일련의 쭉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네네. 이분의 인격이나 품성이 좀 많이 고위공직을 맡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위공직을 맡았을 때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힘세고 뭔가 있는 쪽에만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대단히 좀 큰 상황이고 그 문제는 여전히 지금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자리가 부동산 그리고 교통에 관한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 발언들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해요. 오늘 네. 동아일보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과거에 변 후보자가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변 후보자가 SH공사 서울 주택공사도 도시주택,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LH공사 사장을 했거든요. 예. 그 기간이 무려 4년 6개월 이상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네. 우리 인간이 잠자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한 7, 8시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예. 운송수단,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를 관리하는 그런 주무부서의 장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에 대해서 특히 서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 이게 매우 중요한 다른 일반 국무위원과도 또 다른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책도 중요하고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른 도덕성도 무슨 장관으로서 뭐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보다도 인간으로서 품격이 과연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다뤄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던 노조에서 얘기한 거 보면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점심에 도시락을 먹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돈이 무려 2, 3만 원짜리 도시락. 이거는 거의 황제 도시락이에요. 우리도 같이 방송할 때 어려서 바쁠 때는 점심에 도시락으로 먹지 않습니까? 예.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보통 예. 10,000원짜리 옵니다.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보통 사람들 먹을 만해요. 그런데 이게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2, 3만 원짜리 도시락이 형편없다면 어떤 게 도시락이 좋은 도시락입니까? 그리고 그냥 커피가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을 여기 그 얘기를 한 것들을 바로 노조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분이 과연 임대주택을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연 잘 세울 것인가. 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자세부터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바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변창흠 후보자 측은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 특정 개인의 주장을 강하게 담은 문건이다. 최대한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했고 이 도시락, 커피 이 문제들은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변창흠 후보자 이런 발언 논란, 특권의식 논란 외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SH공사 사장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특혜 봉사활동을 하게 해줬다.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자께서 SH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 실명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왜곡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하시고 제가 그런 흠이 있으면 제 공직을 감히 맡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딸의 봉사활동을 자체에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숲 설명회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간사나 활동가들을 만나게 됐고 그 애가 부침성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고등학교는 뭐 실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별 아무 의미도 없는 네. 건데. 네, 변창흠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참 부동산이 말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이 나와서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아니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하자? 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다는데 도대체 어떤 법안인가요? 우선 그러니까 한 세대별로 한 가구별로 주택을 한 주택만 소유를 해라. 네. 물론 이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지금 법안을 이렇게 의원 13분이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 것 같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법안.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경제 질서에 따른 어떤 재산권 제도인데 네네. 다만 법으로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 일정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법으로 공익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네네. 이 한계에 대한 문제인데 진성준 의원은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질서가 워낙 지금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안이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네네. 이게 조금 뭐 위헌의 소지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법으로 이걸 규제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시장 질서가 왜곡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국민들 말고 외국의 자본들이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경우는 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그래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었을 때 네. 장기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한 완전히 또 고립된 시장으로 갈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법안 이름이 뭐 주거기본법 개정이니까 뭐 형사처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종대 선임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평소에 사실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할 때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했던 게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네네.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고 있도록 하자 네. 하는 그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자유택이라고 그러는데 예. 실거주하는 사람만이 그 소유권을 갖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특히 먹는 물건이 만약에 농산물을 어떤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점 매점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무슨 뭐 라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산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1995년에 우리가 1000만 가구도 안 될 때 무려 주택 보급률이 약 한 53.5%였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가 2082만 호인데 주택 보급률, 자가 소유율은 여전히 58%뿐이 합니다. 예. 13년 동안에 주택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은 자가 보유율은 4.5%포인트 늘어나는데 불과했습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집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또 이렇게 많이 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1가구가 반드시 한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에 엄마도 살고 자기 자신의 가족도 따로 살고 하기 때문에 2주택, 3주택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실거주하는 사람만 주택을 소유할수록 하는 방식으로 이 원칙을 세워서 가는 것이 너는 앞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다. 이번 같은 법에도 어저께 올라간 그 법에 어떻게 되냐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직접 거주하라 이거죠. 예. 무주택자,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그리고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은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지켜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 후보자는 본인이 30년 정도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종 논란 잘 해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시죠.